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사람이 고로 행복하려면 자신의 눈높이 그리고 현실 가능한 선에서 꿈을 꿔야 행복하다고 하죠. 아, 여행 가고 싶다. 로또 되면 다 그만두고 세계 일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꿈은 꿀 수 있으나 사실 현실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행복과 가까워지긴 좀 어렵습니다. 매번 떨어지는 로또의 박탈감을 느낄 뿐이죠. 반대로 여행 가고 싶다. 돈 좀 모아서 이번 여름에 유럽 여행 좀 길게 갔다 와야지. 이렇게 목표를 잡는다면 또 현실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 상한가, 점상 가자, 급등주 가자, 이런 거 잡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개장 전에 신날 수 있겠죠. 하지만 개장 이후에 또 녹록지 않은 흐름에 좌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내 종목이 1% 오르네? 손실 아니면 땡큐지. 3% 수익, 와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포트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더 행복하게 오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출발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오늘 제 포트 6종목 중에 3종목 올라갑니다만 3종목이 떨어져서 정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네요. 대상과 DPC, 아우딘 퓨처스 올라가고요. EM텍, 인터로조, DA테크놀로지가 오늘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DA테크놀로지가 포트 내에서 14% 정도 수익, 370만 원, 이 마의 370벽을 좀 넘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하는 분과 인사 나누면서 포트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이은희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포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박 차장님, 먼저 인터로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 포트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이 있고 큰 금액이 있었었는데 요즘에 좀 재미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이긴 수익인데 수익이 좀 줄어서 아쉽기도 하고 그냥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큰 수익을 노려봐야 되나? 물론 그게 큰 수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인터로조 좀 답변 주실까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한 3, 4일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급등하죠. 급등하면서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도 돌파를 하고 좀 조정받고 저점은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고 추세 보시면 저점 안 깨고 쭈루루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추세를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따박따박 올라가는 지금 같은 시점에 사실 IT라든지 이런 쪽이 바닥권에서 좀 이제 세게 올라와서 그렇지 기존의 종목들 잘 나가던 종목들은 좀 조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조정이면 저는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의 수급은 계속 좋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계속 좋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4분기 실적 나오면 또 한번 랠리를 또 강하게 펼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급 살아있고 아직까지도 흐름 이제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고 가도록 해야겠죠. 사실 인터로조에 대해서는 박 차장님 지속적으로 실적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자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 오실 때마다 항상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이은희 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트 내에서 이은희 연구원님께서도 한 종목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나가자라고 의견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아직까지 포트 내에서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제가 이제 조금 걱정이었던 한독 같은 경우에는 잘 보낸 것 같아요. 네. 보내고도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잘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지금 수익률도 한 13% 이상 나왔는데요. DA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11월 정도에 최저점을 찍고 계속 차트가 예쁘게 그려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조금 떨어지고 있는 뭐 인터로조나 아우딘 퓨처스, DPC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또 뭐 수급이나 이제 뭐 거래량,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안전된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차분하게 저랑 아이 컨택을 강력히 해주시면서 전략해 주신 이은희 연구원님의 포트에 대한 의견까지 나눠봤고요. 채팅창에도 다양한 분들이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인터로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렌즈 업계에 있었다라는 분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도 계시네요. 양자역학님. 네, 다양한 의견들 참고하면서 저도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딱 한 종목 곧장 이어가도록 할게요. 빠르게 공개합니다. 만나보시죠.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은요. SL이요. 다시 한번 등장을 했네요. 그리고 이은희 연구원님의 종목은 넷마블. 네. 이은희 연구원님과 넷마블 뭔가 매칭은 잘 안 돼요. 넷마블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시나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 일단 회사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네. 11년 11월에 이제 자회사 주식 보유 및 이제 관리 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CJ E&M으로부터 물적 분할이 되어서 설립이 되었고요. 넷마블 넥서스, 뭐 N2, 네오 등의 이제 이런 게임 개발 자회사가 개발한 게임 등을 이제 퍼블리싱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13년도부터 이제 모바일 게임에 집중 다수의 흥행작을 계속 보여줬고요. 또 안정적인 퍼블리싱 역할을 보유한 업체로 리니지2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흥행에 성공을 하였고요. 네. 하지만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낙후가 되고 이제 노후화가 진행되다 보니 이제 전년 대비 좀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됐습니다. 12월 초에 출시가 돼서 이제 매출 회복 가능성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이런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시장 론칭 초기 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히트 수준의 출발입니다. 12월 한 달간 일평균이 하루 12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시장의 기대치도 충족되는 수준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PLC 장기화 전략에도 꾸준하게 일평균을 10만 원대 중반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성과가 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울러 이제 최근 주가 급락에서 조금 상장 시점으로부터 이제 최대 고질병이었죠. 이제 넷마블의 고질병이면 이제 고밸류에이션 이런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점으로 보실 거는 이제 방탄소년단 BTS의 이제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방시혁과 또 넷마블 의장인 방준혁이 사촌지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빅히트의 2대 주주로서 이제 현재 중국 소비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장이 좀 좋아지면서 같이 실적 모멘텀도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차트 보시면 네. 지난 한 해 동안 좀 부침이 있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차트도 사실 지금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지금 전 저점에서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시점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에는 뭐 20만 원 바라보던 종목이었어요. 넷마블 정말 많이 떨어져 있긴 하네요. 지금 104,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뭐 게임으로 좀 많이 알려 있고 넷마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넷마블 옛날에 게임 해보고 게임은 사실 이 게임들은 안 해봤거든요. 배틀그라운드 이런 건 한 번씩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박 차장님 혹시 이런 게임 해보셨어요? 네, 저는 최근에 나온 넷마블 게임은 다 해봤는데 오, 어떠셨어요? 리니지2 레볼루션 굉장히 큰 히트를 쳤잖아요. 저도 이게 아마 작년 설쯤에 나왔을 거예요. 작년 설쯤에 나와서 정말 엄청난 초대박을 쳤죠. 그때 이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저도 잠깐 하다가 지웠어요. 더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빠질까봐. 네. 지웠는데 뭐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죠. 그때 뭐가 인기가 있었냐면요. 포켓몬고? 이거 하면서 야 이거 모바일 게임이 정말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리니지2 레볼루션이 대박을 쳤는데 좀 문제가 되는 건 이번에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출시되고 그날 바로 급락해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대박 났으니까 그 전까지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출시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일단은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막 이게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대박을 좀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네. 더 기회를 보여줘야 되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랑은 좀 이제 상반된 주가 흐름이거든요. NC소프트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넷마블은 좀 떨어졌어요. NC소프트 사실 리니지도 그렇고 블레이드 앤 소울도 그렇고 IP는 다 NC소프트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조만간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이 불소 모바일이 NC에서 나올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조금 이제 부담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돈 잘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싸다라고 판단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언제 올라오느냐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닌 것 같으세요, 박 차장님은? 글쎄요,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고,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를 잘 안 깼거든요. 10만 3천 원대를 잘 안 깼어요. 네. 한번 훅 찌른 적은 있는데 10만 3천 원대를 잘 안 깼다라는 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분할해서 접근을 해볼 만한 가격대고, 일단은 스타일상으로 저는 이렇게 빠지는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넷마블이 싸고 게임 잘 만들고 BTS와 이런 것들 다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넷마블. 이은영 의원님, 어떻게 넷마블 이렇게 박 차장님의 의견을 접했는데 반박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저도 국내 쪽에서는 사실 게임을 20, 30대 여자분들은 앵커님도 그렇겠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텐데, 게임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사실 넷마블 게임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요. 또 해외 시장의 진출이나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진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장이 좋아지면서 계속 실적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넷마블 의견 공유를 해봤고요. 사실 게임주는 그런 생각 항상 해요.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막상 이 게임들을 하기가 또 저도 게임을 한번 하면 쑥 빠지는 스타일이라서 섣불리 손대기도 좀 겁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거 남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취향이 독특한 건지. 네, 어찌됐건 넷마블의 양쪽의 의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박지영 차장님의 종목으로 가볼까요? 박 차장님 종목 지금 오늘 SL 이를 두고 되게 채팅창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제 거 포트 좀 정리해서 이 종목을 사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이 종목 지금은 좀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은 좀 아니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닥에서 너무 이제 많이 올라왔고, 네.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도 오늘 조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주가가 오르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분위기인데, 저는 이 두 번째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주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다 저는 해소가 되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원래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그런 거 전혀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분위기가 좋아지면 공부를 하게 되죠. 왜 오르나? 이거 왜 오르지?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SL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가 안 되니까 자동차가 좀 안 좋은데, SL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에서 이미 어느 정도 조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요, SL이 하던 이 헤드라이트 부분을 현대모비스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짓이죠. 자기와 이제 같이 커오던 벤더를 잘라내고 이거 돈 되는 거 우리가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가 모델, 돈 안 되는 것만 우리가 먼저 좀 하고, 돈 되는 건 SL이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고가 모델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비중을 이미 많이 줄였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잘 안 되는 거는 SL의 악재긴 하지만, 매출 비중이 80%, 90%, 막 95% 되는 그런 업체들보다는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GM 내 벤더, 그러니까 GM 내 MS가 30%가 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근데 이게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SL이 헤드라이트 잘 만들고 싸게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발레오라든지 이런 쪽 밀어내고 MS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지 SUV 쪽에 오더를 조금 더
더 줄 것이다. GM이 그러면서 MS가 1위 업체로 등극할 것이다라는 뭐 지금도 이제 1위인데 점유율을 좀 더 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GM향 이제 매출이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지리차 같은 경우에 로컬 업체도 아마 작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올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연대법인이 있는데 미국에는 SL 아메리카가 있고 중국에 연대법인이 있는데 SL 아메리카는 실적 자체가 원래 좋았고요. 연대법인 자체도 연평균 50%씩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잘 안 되는 거랑 조금 이제 결이 다르고요. 다음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인데 전기차에는 무조건 LED 램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할로겐 등보다 효율이 한 3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 관리라든지 이제 전력 관리를 해야 되는 전기차 입장에서는 LED 램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ASP가 할로겐보다 훨씬 높은 LED 램프의 매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전기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다가 현대기아차의 고사양의 차에는 이제 고급 차 중에는 SL이 LED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G90라든지 최근에 나온 팰리세이드라든지 이런 쪽에는 다 SL 라이트가 들어가거든요. LED 램프가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현대기아차 매출도 늘어날 거고 Q가 줄어드는 대신에 P가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점들을 반영을 했을 때는 SL 뭐 향후 이제 주가 상승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차트를 잠깐만 좀 보시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못 오르는 구간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뭐 차트 보시는 분들이나 기술적 분석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 이후에 매물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없었잖아요. 여기서 거래된 가격대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돌파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구간대다. 2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고 최근에 기관들이 자동차를 좀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 본다면 시장의 한 축인 외국인은 IT랑 전기전자 사고 뭐 또 한 축인 기관은 자동차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 소재 산업재 쪽 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수급상으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은 뭐 지금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 8월 때 근데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내려왔잖아요. 박 차장님의 그동안 저와의 시간들을 봤을 때 차장님이시라면 돌파하는 거 보고 1, 20% 덜 먹더라도 보고 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실 것 같았는데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SL도 제가 작년 12월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돌파하는 시점에 말씀을 드렸고 뭐 거기에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18,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8,000원 안 됐을 때 뭐 그 언저리에 이때였거든요. 이제 1차 돌파할 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1차 돌파하고 벌써 2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한번 주식을 이제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여기서 샀다가 또 2% 올랐다 샀다가 또 뭐 3% 빠지면 샀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평균 매입 단가가 변하는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한번 돌파할 거 보고 그 전에 싸게 산 가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사볼 수 있는 구간대가 되는 거죠. 2차 돌파 구간. 12월 10일에 17,000원일 때 말씀을 주셨던 종목이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SL 4일 연속해서 올랐고 일단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기록하고 있는데 분분하네요. 의견들이 채팅창에서도 엄청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은희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S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호재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능형 헤드램프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도 보이고요. 또 이제 자회사 합병 시너지 효과 기대감에 이제 주가도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거래량이나 수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박스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돌파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셨어요. 박 차장님, 그럼요. 앞서 어떤 분이 제가 딱 질문하고 싶었던 걸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이진 않고 있고요. 화면에 이 종목보다 차라리 바닥권에서 고개를 돌리는 자율주행의 선두 만도를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저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만도 요즘 외국인 수급이 괜찮더라고요. 한라홀딩스 네. 그런 것들 다 좋죠. 다
좋고 일단은 속도의 문제고 종목의 문제인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뭐 조금 더 늦게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결국은 만도도 과거에 이제 분위기가 좋았을 때 뭐 자율주행 이야기 나왔을 때 현대차 막 다 죽어가더라도 자기 혼자 막 꿋꿋하게 꾸역꾸역 올라갔거든요.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이제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건 또 자율주행 또 이런 얘기거든요. 네. 뭐 아다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뭐 사실 다 분할해서 살 수 뭐 그렇게 따지면 현대차는 어때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모비스는 어때요? 정말 많이 빠진 현대유아 같은 건 어때요?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하나 자기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포인트를 전기차 쪽에 그 전에 이제 잡았었던 거고 LED 램프가 좀 확대될 거다 그런 쪽을 잡았던 거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자율주행이라는데 아다스 이런 것들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또 만도를 봐야겠죠. 네, 엄청 고민되네요. 이은희 연구원님이시라면 오늘 어떤 종목 사실 것 같아요? 안 사시겠어요? 박 차장님 왜 웃으시죠? 아니 가져온 사람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남의 종목을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은희 그렇잖아요. 연구원님께서는 둘 다에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주셨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단가적인 부분은 사실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가져온 거는 조금 단가가 비싼 면이 있고 네. 일단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저는 좀 빠져있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세요라는 포인트였고 일단 S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좀 올라있는 종목에 뭐 이제 뛰고 있는 말에 계속 올라타라는 그런 시점인데 저는 사실 저라면 반반 살 것 같아요. 정말 무난한 답변을 주셨네요. 저라면 반반 사시겠다. 지금 60만 원 있는데 네, 지금 포트에 6종목이 있고요. 사실 인터로즈와 DA 테크놀로지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조금씩 줄 때마다 진짜 익절해버릴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좀 길게 고민을 해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KS정님의 악취미라고 아니에요. 그냥 다양한 의견들을 제가 듣겠다는 취지이고 저도 좀 고민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여쭤볼 수밖에 없답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한데 제가 SL에 흔히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보초를 좀 세워놓겠다. 박 차장님, 10주 정도 사놓고 돌파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건 어때요? 이것도 나름의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21,100. 요즘에 시장에서 하도 자동차 쪽 종목들의 핫함이 느껴지다 보니까 그리고 포트에서 이제 자동차 종목이 수익을 내고 있다 보니까 네, SL로 일단 10주 정도 포트에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나온다면 수익을 좀 즐겨볼 거고요. 하락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이은희 연구원님과 함께했고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네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12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